예, 백제의 마지막 왕궁터로 여겨지는 이곳 부여 관북리 유적이었습니다. 예, 현재 이곳은 538년부터 660년까지 사비시대 왕궁터입니다. 예, 사비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예, 사비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예, 성왕이죠. 성왕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예, 국호 문제였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다뤘습니다. 예, 고구려 고시와 다르게 백제 부여시와 신라 무용시는 건국설화가 별 의미 없는 역사적 실체다. 그러니까 그냥 사실적 한국사는 서기 4세기부터라고 보시는 게 구분이 편하고 쉽습니다. 예, 알라 고당 회의, 예, 이름 안라, 예, 고당 회의. 글쎄요, 가야가 그럴 능력이나 있었을까? 땅 크기야 뭐 아직 백제와 신라의 국토 정복 사업 이전이라서 자잘한 도시국가들이 많았던 거겠죠. 예, 그랬던 거죠. 아직 백제와 신라가 진입하기 이전이니까 그래서 많았던 거지. 예, 정사에서 가야는 그냥 도시국가들이고, 예, 도시국가들이고요. 별 의미가 없어요. 어떠한 정치적인 연합을 말할 만한 처지가 못 돼요. 예, 그런 게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한국 입장에선 당시 시대는 그냥 세 나라만, 고구려 백제 신라만 보면 되는 거죠. 가야나 발해를 굳이 비중 있게 다뤄야 될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보여주고요. 고구려가 다뤄지는 것은 사실상 이 장수왕 이후의 역사 때문입니다. 장수왕 이후의 역사 때문에 고구려도 한국산에 집어넣는 것이고, 그래서 삼국시대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이국시대죠. 백제와 신라만 하면 되는 건데, 영토도 여기 있고. 근데 이제 장수왕 이후의 고구려 역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에서 주인공은 당연히 신라예요. 다만 정치적으로 끼고 도는 동반자가 성왕에서 김유신으로 바뀐 것이, 예, 나제동맹은 이제는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럼에도 백제사 역사는 오늘날 한국 국토의 다수를 차지한 역사이기에 한국학적 관점에서는 반드시 다뤄야 되겠습니다. 백제 활동 반경은 한때 남한 전체였기 때문이기도 하죠. 이거는 이제 가야사하고 다른 거죠. 이게 가야사하고 다르고, 그러니까 그냥 신라 고려 조선
이거 3개만 하려고 하니까 왠지 뭔가 허전하다. 그래서 하나를 더 넣고 싶다 라고 한다면 백제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초기사 연구, 예, AD 4세기 전 연구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한국사에서 외부 세력, 그러니까 현재까지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백제의 경우에 아무튼 그 두 기마민족이라고 설정을 하자면 이제 부역의 백제 부여씨와 선비계 신라 모형씨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나머지는 그냥 삼국시대에서 모두 톡창민들이 되겠죠. 일단은 그 4세기를 기준으로 백제사 또한 이전 백제국과 이후의 백제국을 구분하여 보아야 된다는 점이 고구려 역사와의 차이를 낳게 합니다. 이번 시간은 부여씨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는 미룰 수가 없고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은 부여고요. 부여씨는 백제왕성이고, 백제사 연구와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물음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부여와의 계승성인데요. 아직까지는 그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큰 이유는 부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에요. 그간 백제왕실 기원 문제, 백제왕실 기원 문제에 대해서 주로 건국설화, 비류와 온조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최근 과학적 연구로 백제 또한 신라와 마찬가지로 백제 또한 신라와 마찬가지로 피할 수 없는 이 4세기 깔때기, 4세기 깔때기에 부딪히게 됐다는 사실 해서 좀 더 팩트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정설은 백제 왕실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부여계와 관련이 있다 라고 보고 있다는 것인데요. 다만 이게 직접적인 건지 간접적인 건지, 부계와 관련이 있는 건지 모계와 관련이 있는 건지, 그 부분이 이제 좀 더 연구돼야 될 부분입니다. 예, 좀 더 연구돼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관련이 있다. 예, 관련이 있다는 점은 정설적인 위치에 올라섰고요. 하지만 이 정도로 그칠 수 없는 게 연고자죠. 그래서 어제 좀 밤잠을 설쳐서 잠을 자지 않고 이렇게 준비해서 왔는데 코가 좀 실룩거리네요. 네. 좀 더 심층적으로 가능한 최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백제 왕실 성씨, 해씨와 엮을 것인가. 삼국사기는 백제 왕실의 성에 대하여 부여씨라고 했고요, 삼국유사는 해씨라고 했습니다. 예, 보십시오. 감이 딱 잡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여씨도 부여계인가? 예, 그게 중요한 문제인데, 다행인 것은 일단 문헌적으로는 그렇게 추정이 있다는 거. 예. 다행, 뒤에 물음표 괄호 닫고
다행, 괄호 열고 물음표, 괄호 닫고. 이 다행인 것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다는 거죠. 문헌적으로만 봤을 때. 일단 진서에 의하면 372년 동진에 사신을 보낸 근초고왕이 공식적으로 여씨, 즉 부여씨를 칭하고 있습니다. 계로왕대에 북위에 보낸 국서에서 백제왕실은 스스로를 부여에서 갈라져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성왕의 남부여 국호 변경 사실도 한몫하죠. 그럼에도 그 왕자 창, 여창이라고 해야 되나? 이 왕자 여창이 스스로 본디 고구려와 성이 같다고 주장한 건 문헌적으로도 임의로, 그러니까 그거는 문헌적으로도 맞다라고 하기가 애매한,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예. 임의적으로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외교적 수단으로서의 김씨 사용과 유사한 경우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백제에서 왕을 부를 때 어라하라고 하지만 민간에선 건길지라고 하는 게 이원성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문헌적인 해석으로서는 이제 왕실이 한족이 아니라 뭐 한 차이니즈 아니면 코리안 피플, 예, 중국 한족 또는 한국 한민족이 아닌 북방의 부여족이기 때문에 라는 문헌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왕실 기원을 넘어서 국가 성장이 부여족 남하와 연결되는 것은 기마민족 정복 왕조설로 정리되는데요. 이 백성 관점에서 학자들은 이 그러니까 비슷하네요. 백성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하기를 즐겨하는 학자들은 이 관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학, 그러니까 국민학적,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국가주의적 관점에서의 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해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중국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애감이나 레드야드, 그리고 이기동, 이도학이나 사실 주장이 비슷비슷합니다. 저는 여기에 관심을 갖고 보는 입장이고요. 이들은 삼국지에 나오는 마한 소국으로서의 백제국가, 4세기 이후 고대국가 백제는 무관하며 후자는 부여에서 남하한 기마민족에 의한 정복 왕조라는 거죠. 이 견해도 신라와 마찬가지로 삼국사기 초기에 강한 의문을 품고 있어요. 저는 이 관점에 관심이 있고요. 저는 이 관점이 현대 어거스틴주의, 현대 어거스틴주의 시한부 한국 개신교의 시초적 단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이건 이후에 고려와 조선으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4세기 이후에 역사에서 신라를 제외한 백제, 후백제, 고려, 조선, 대한제국, 그리고 오늘날
이르는 라인이 된다는 게 되겠습니다. 다만 혈통적으로 관점으로 봤을 때는 부여씨는 사라지고 없고, 이 후백제부터 견훤 아래가 현손 기준이 된다 보는 거고요. 앞서 말했는지 몰라도 12가지 기마가 건너가는가에 대해서는 무조건 회의적이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예, 하타씨하고 마찬가지로 백제 또한 문물이 건너간 거지 어떤 대규모 기마 집단이 건너간 것은 아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으로 무대로 옮겨 봅시다. 예, 이곳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일본 편을 굳이 이제 찍지 않겠다고 한 것은, 처음에는 창의문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딱 선언하듯이 시작을 했는데, 절박감도 약간 섞여 있으면서 시즌 1을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어떤 청년적인 그러한 느낌으로, 그러한 자세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연구를 이제 보다 보니까 굳이 일본까지 갈 필요가 없어지면서,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자꾸 일본하고 엮으려고 하니까 자꾸 한국 입장에서는 야사로 내려가는 거예요. 야사로 내려가야 일본하고 루트가 엮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남, 호남 지방으로 이렇게, 그거보다는 여기서 결정을 하고, 책으로 이 출판을 빨리 하는 게 더 빠르겠다. 계속 미루던 출판을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한 거고, 지금 이제 이 영상 찍고 있는 것들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마무리 단계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한국 편에서 그냥 결론을 내야 되는 거고요. 차라리 북한이나 이렇게 중국이 뚫리면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해서 하타시 편 찍으려고 굳이 교토에 미야시라 도리 그리고 아오모리 신고촌 그런 거를 찍을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여씨를 보겠습니다. 부여씨. 백제의 경우에는 최소한 문헌은 맞아요. 하지만 90년대 이후에 비약적으로 증가한 고고학 자료, 특히 백제 국가 형성을 설명할 수 있는 많은 자료는 여전히 설명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는 고고학 관점과 이제 문헌 관점, 문헌 우선 관점과 고고학 우선 관점이 일치를 보지 못하고 평행선을 이루고 있다. 평행선을 긋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논의를 좀 더 제한시켜 보겠습니다. 과연 김해 금강가야가 3세기 후반 부여에서 남아한 것인가? 가능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 일본 에가미설은 폐기됐습니다. 이제는 한국 차례라는 말을 하고 싶고요. 이도학씨 차례인가요? 단지 문화 전달이냐, 일본처럼, 아니면은 실제 혈통이냐. 아니, 우선적으로 일단 북부여와 백제의 계승관계를, 이 경우부터 왕실이냐 국가냐 아니면 수적인 다수의 주민이냐, 이 문제조차 분명하지 않습니다. 답답하죠. 일단 부여부터 봅시다. 부여는 어떤 국가였나? 북부여요. 중국에 있는 부여를 말합니다. 일단 경력, 강력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영토 크기가 분명하지 않고요.
예, 경력이라고 하면은 수도 크기 어제 잠을 제대로 자지 않았더니 자 부여 경력 강력 분명치 않고, 그 다음에 주변 종족과의 변별이 어려운 경우도 잦고요. 그렇다면 흉노하고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부여를 흉노와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사실 이게 중요한데요. 저번에 그 문모왕 때 말한 흉노 가야 실체와도 건들려지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부여와 흉노, 예, 부여 흉노, 신라는 선비 흉노. 그럼 백제는 부여 흉노인가요? 왕실이? 이 부여와 흉노의 묘제를 평면적으로 비교하자면 공통점이 있다는 건 부인하기가 힘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직접적인 비교의 필요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합니다. 예, 종종 그 흉노 느낌이 나는 피장자군 유적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걸 흉노와 직접적으로 연결하기보다는 일부 관련성이 있는 게 아니냐, 예, 일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고분 부장품에서 보이는 동복, 동물형 허리띠 장식 등은 부여와 흉노가 공통적이라는 점에서 참 헷갈리기 쉽다. 예, 부의 무덤에서는 북방문화와 중원문화 영향이 공존하는데 이거야말로 부여의 특징이다. 부여 문화의 특징이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 고구려는 부여계 국가인가? 현재까지는 환인, 통화, 집안현이라고 하잖아요. 그 국내성,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일대에서 아직 분명한 부여계 묘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설령 존재한다고 해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일단 고고학적 물질 문화의 전체 이 그림을 그리지 못한 상태에서, 이 전체상을 기초로 삼지 못한 상태에서 부여와 백제 혹은 가야의 계보적인 친연성을 논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초기 백제를 놓고 부여와 계승성을 논한다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고요. 일단 풍납, 몽촌, 예, 이런 게 부여 무덤과는 상이합니다. 예. 묘제와 토기에서 부여와 초기 백제의 계승성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중국인들이 동이라고 부른 여러 집단을 단일한 하나의 민족, 종족으로 간주하고 이를 현대 한민족과 직결시키는 전문 연구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원도에 이렇게 지도를 보면, 그러니까 한국 고대사 지도를 보면 강원도에는 그 한자로 예라고 돼 있잖아요. 대개 예족은 후대 말갈과 구분해서 봐요. 그러니까 부여가 곧 말갈이다, 부여 이꼴 말갈, 이 공식은 무리라는 거죠. 삼국사기 편찬자 입장에서 강원도 함경도 지역 주민을 뭐라고 칭해야 될지 고심했을 겁니다. 예, 삼한지역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도 아니고 해서 고육지책으로 사용한 단어가 말갈이 아닐까. 한반도 이남의 촘촘히 삼한제국, 그러니까 각 나라들요, 엠파이어가 아니라 각 나라들의 이름을 박는 작업도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명확한 경계선이 있다기보다 실선으로 그어지는 것이기보다는 이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옅어지고 접경지에서는 중첩되는 양상으로 이해하시는 게 빠릅니다. 이해가 편리하고요.
그렇다면 백제왕실은 부역일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백제 국민의 절대 다수는 경기 충청 전라도 지역에서 청동기 시대 이후 장기간 성장한 주민 집단이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백제 왕실이 부역이냐, 이 질문 자체가 일반 국민들과 상관이 없는 거죠. 예. 앞서 지금까지 신라 모형씨 얘기를 많이 해왔지만 이 백제 부여씨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백제 왕성 부여씨가 부여계이냐 아니면은 그냥 뭐 중국 한족 또는 한국 한민족 계열이냐, 이 질문 자체가 오늘날 일반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이 당시 그 백제 절대다수 국민들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신라 모형씨 경우에는 이제 그 유대인이다 해서 오늘날 현대 민주주의 관점에도 약간 이제 영향을 미치지만은 이제 훗날 그 미래 천년왕국 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제 중요시하게 다뤄지는 것이고, 백제 부여씨는 세속은 마찬가지지만 근데 종교마저도 종교적 관점에서도 이게 이거를 왜 연구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현실하고 관련을 지으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제 부여씨는 절손됐잖아. 단지 그 시족적 연구, 우리 조상은 누구였다, 그게 민주주의 사회에 별 도움도 안 되고, 하지만 자기는 자기 그 북의 조상을 알고 싶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연구를 한다고 했을 때도 이 백제 부여씨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계속 봅시다. 설령 백제 왕실 구성에 부여나 고구려에서 소수 이주민이 와서 일조했다고 하더라도 백제인의 주축은 여전히 제지계라는 사실, 여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백제도 신라 마찬가지로 고대 다문화 사회였죠. 그러니까 백제 기원이 고구려냐, 백제 기원이 부여냐 고구려냐, 아니면은 이런 질문, 일본 기원이 백제냐, 이런 질문들 자체가 정근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이다. 정근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질문들이다 하겠습니다. 백제 왕실 기원에 대한 답은 어쩌면 주님 오실 때까지 풀 수 없을지도 모르겠고요. 하지만 최소한 유대인은 아닌 건 확실하고 서양 백인도 아니죠. 나머지 낭랑, 대방, 뭐 중국, 옛날에 서진, 동진, 뭐 스마이, 사마이, 그리고 남북조, 중국에도 남북조 시대 있죠. 남북조 송제양진, 남조는 송제양진, 북쪽은 이제 5호 16국 시대. 그러니까 중국 서진과 남북쪽의 중국계인가, 아니면은 한반도 국가들 출신에서 보아야 되지 않느냐, 뭐 이 정도. 그러니까 동아시아 문제라는 거예요. 동아시아 문제고, 최대한 멀리 당겨봤자 이스턴 투옥스, 동터키, 그것도 동터키도 이렇게 광범하잖아. 그러니까 서터키, 동터키와 서터키 경계도 아니에요. 그 접경지 거기도 아니고, 동터키와 이 차이나 간 이 접경지
예, 최대 기온을 멀리 잡아도, 그러니까 현대적 기온, 어차피 그 다 새마음 야벳이고 창조론적 관점에서 다 노아 자손들이니까, 예, 그런 거 말고, 예, 현대적 인종 구분 더 내려와서 뭐 아브라함 자손 아니면 비아브라함 자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신학적인 딱 걸리는 그걸 근데 그거, 예, 그게 오늘날 현대 중요하거든요. 예, 그거를 보자면은 이스턴 툭스와 차이나 사이 접경지대가 아니냐. 그러니까 고려 왕씨보다는 좀 더 이 토착민 쪽에 가까워지는다. 예.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고려 왕씨가 제일 멀고, 그 다음에 이 백제 부여씨, 그리고 이제 조선 더 가까워지고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제 조선 계열이라고 말을 하는 것 같고, 고구려 같은 경우는 고구려 고씨도 고려 왕씨한테는 안 돼. 그러니까 고려 왕씨가 제일 멀고,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조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연구를 통해서 차츰 밝혀가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그 다음 코스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산 지역 쌍릉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제가 뭐 부소산성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북리로 온 거는 이제 왕궁터 때문에 들린 거고요. 부소산성도 거치지 않고, 예, 삼천궁녀가 뻥인 거는 다 아시죠? 예. 중국에서 그 떠도는 얘기를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구전, 그걸 가져와서 한 것이다. 그거는 이제 누구나 아는 것이고, 근데 그럼에도 이 일반 대중들은 그 설하고 역사를 구분하기가 싫어한다는 그 것이 이 삼천궁녀 얘기만 봐도 알 수 있고, 또 한 번 그 익산 쌍릉에서도 그것이 증명이 된 거죠. 아무튼 다음 코스로 이동을